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주 현실적이고 유용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제가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책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돈 걱정 없는 삶입니다. 자, 돈 걱정 없는 삶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저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지만 미래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원장쌤입니다. 돈 걱정 없는 삶. 스콧 트렌치지엄 이정민 옮김 비즈페이퍼에서 1919년 1월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목표 달성이 빠르고 활용 가능한 계획표가 들어있는 가장 정직하고 효과적인 자산관리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종잣돈 없이 5년 안에 돈에서 해방되는 확실한 방법, 이 모두 담긴 책입니다. 제가 책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허 트렌치는요, 개인 재정관리, 부동산 투자, 세일즈, 비즈니스, 자기관리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그 투자 전문가라고 합니다. 제가 책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일푼인 직장인이 수천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푼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고려해 현실적이면서도 돈이 최대한 적게 드는 생활 방식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위소득 직장인들이 일찌감치 금전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소득을 지키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1단계가 자산의 보존이라는 건 불변의 진리다. 절약하고 저축하고 푼돈도 아끼면서 적은 비용으로 살아가는 게 정답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은 넘쳐나는 반면 생활 방식을 바꿔 더 많이 저축하는 이들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약은 부자를 꿈꾸는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절약을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절약은 부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보다 기존의 생활 방식을 덜 침해한다. 1,000원 절약하는 게 1,000원 더 버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소득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소득 및 투자 수익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효율적 투자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다. 승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처음엔 저축을 더 많이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자산관리의 핵심은 증식, 그리고 왕성한 시너지다. 덜 쓰는 사람이 더 벌 수도 있다. 현금 흐름을 더 많이 유발하는 투자일수록 가치도 더 빨리 오르는 법이다. 덜 벌 때만 덜 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벌어도 덜 쓰도록 하라.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소비 줄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절약의 달인도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당연히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생활 방식을 의도적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전문가부터 찾는 의존적인 태도를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독립적인 마음가짐으로 바꾸는 데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자고 일어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일례로 의사할 만한 곳을 찾는 데에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점심 식사만 해도 매일 외식으로 해결하다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려는 수주 혹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드는 생활 방식을 구축하고 그에 적응하는 일은 투자, 소득 증대 및 사업 개시만큼이나 어려워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평균 수준인 이들이라면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처음부터 엄청난 재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은 자신이 쓰는 돈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행위에서 시작한다.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고 어렵게 번 돈을 있는 힘을 다해 지킨다면 부자가 되는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최고를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쓸만한 상품과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당신에겐 최고가 어울린다고 말하고 최고가 어울린다고 말하는 광고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라. 당신에게 어울리는 건 최고가 아니라 자유다. 중요한 건 당신의 하루를 다스리는 힘이다. 심하게 비싸면서 제값도 못하는 물건들 대신 그 힘을 손에 넣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심하게 비싸면서 제값도 못하는 물건들 대신 그 힘을 손에 넣어라. 이게 손에 넣어라 하는 그 글귀를 보고요. 문득 생각났어요. 명품 가방을 들지 말고 그 힘을 손에 넣어라.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맞죠? 명품 가방을 보다는 중요한 그 재테크가 더 중요하고 내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한 번 들고 몇 번 든다고 내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듯이 명품 가방보다는 그 힘을 손에 넣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여기서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은요. 당신이 쓰는 돈은 세후고 당신이 버는 돈은 세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였습니다. 당신이 쓰는 돈은 세후고 맞죠? 세후에 저희들이 물건도 사고 소비를 하잖아요. 당신이 버는 돈은 세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 말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1,000원 버는 것보다 1,000원 혹은 그 이상을 안 쓰고 모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여정에 나섰다면 자유시간을 줄여 사업이나 부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낭비를 줄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고 기존 생활 방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당신이 절약을 시작한 이유를 명심하라. 바로 자유를 손에 넣기 위해서가 아닌가. 맞죠?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자, 여기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위임금을 받는 월급쟁이들이 금전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절약이다. 저축을 통해 세후자산 2,5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자, 여기에 보면 일반 직장인의 소비 습관이라든지 비중이 큰 주요 생활비 줄이기라든지 그 다음에 집세 관련해서 소비 줄이기, 출퇴근 비용 아끼기 등 굉장히 유용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사서 아니면 빌려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울 게 정말 많았거든요. 이 책 안에서. 조금씩 그 먹거리라든지 먹거리 비용에 대해서 제가 좀 밑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의 직장인들은 비싸고 건강해도 해로운 음식을 나가서 사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살림은 거들나고 몸은 뚱뚱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외식비를 없애고 매달 1인당 30만 원의 예산 내에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비밀은 합리적인 가격. 슈퍼마켓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사서 음식의 대부분을 항상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출을 미국인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일절 외식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점심과 혹은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릴 기회를 미룰 수는 없다. 자, 아래의 조언들만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준비해 둔다. 두 번째, 백해 무익한 패스트푸드는 완전히 끊는다. 세 번째, 기회 있거나 그럴 때마다 친구 및 가족들과의 외식을 즐긴다. 기회 있거나 그럴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때 외식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집에 먹을 게 없다는 이유로 외식하지 않는다. 집에 먹을 게 없다는 이유로는 외식하지 않는다고 해요.
집에 먹을 게 없어도 집에서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재료들을 준비해 둔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집에서 해 먹을 게 없다는 이유가 되지 않죠. 그리고 과일 5번째입니다. 견과 채소 같은 건강식품을 항상 구비해 두고 먹는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식비를 줄일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더 절약되고 그렇겠죠. 몸에 좋은 견과, 베리류, 과일, 고기, 생선, 곡물이 보통의 직장인들의 재정을 바닥내지 않는다. 물론 건강한 식품이 이를테면 라면보다 비싼 건 사실이다. 하지만 돈을 아낀답시고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다. 라고 적혀 있네요.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온갖 질환을 물리치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몸에 좋은 음식이 당신의 예산을 바닥낼 일도 없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당신의 식생활에 접근하도록 하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2번째 시간에서 다음번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